그래서 떨어진 분들의 이 특성을 보면 공부 자료가 너무 많아요. 막 이 책 저 책 너무 많고 요약집이란 요약집 잔뜩 갖고 있고 무슨 뭐 동영상 같은 거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막 너무 많고 공부할 양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요거 하나면 딱 끝나는데 진짜입니다. 그대로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문제도 그 계산 문제 같은 거 다 실어놨잖아요. 요것만 잘 풀고 나가시면 그대로 다 나오는데 그걸 왜 그렇게 공부하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됩니다. 답답하니까 이거저거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절대 그렇게 나중에 보세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풀지 마세요. 그런 거는 다 제끼시면 됩니다. 알겠죠? 60점 이상 맞으면 되는 거지. 자, 기본적으로 이거 위주로만 공부하더라도 80점 이상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입니다. 제가 다 그대로 시험 끝나면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내용 아니냐고. 요건 여기 있는 거 아니냐고. 그대로 얘기할 겁니다. 떨어진 분들 갖고 오세요. 떨어진 분들은 문제집 갖고 오세요. 그대로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볼 거냐면 요거 있죠? 요거 보시면 자, 이 금융론 종에 못한 부분이 있는데 1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27페이지. 자,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볼게요. 자,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믿고 탁 맡기는 거. 이걸 뭐라고요? 신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고 어떻게 맡긴다고요? 탁 맡기는 걸 신탁하는데 요거는 이제 부동산을 믿고 탁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예컨대 내 부동산 좀 잘 좀 관리해달라. 내가 바쁘니까. 이렇게 하는 걸요. 관리 신탁 해줍니다. 그리고 자, 이 처분을 갖다 맡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요. 처분 신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은 크게 부동산을 직접 들고 가서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그 신탁회사 있죠. 여기에 가서 맡기게 되면 걔들이 수익 증권을 줍니다. 그러면 수익 증권을 들고 가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담보신탁이다 집니다. 뭐라고요? 담보신탁. 이것도 종종 그렇게 빌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한 80% 이상은 이 땅이 있는데 내가 한 번도 이 건물 같은 거 안 지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땅을 잘 좀 개발해 달라고 맡기는 거 있죠. 이런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거를 토지신탁 혹은 토지개발신탁 해주는데 얘네들은 조금 이따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금전을 돈을 갖다 맡기면서 내 돈 좀 잘 좀 불려달라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요. 이걸 투자신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 부분을 지금 공부할 겁니다. 투자 신탁이다. 그 투자를 영어로 뭐라 하면 인베스트먼트 해줍니다. 그 신탁을요, 트러스트 해갖고, 요렇게 해서 줄여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각종 미래에셋이라든가 하나투자증권, 한국투자신탁, 한국투자증권, 이런 데를 얘기합니다. 이런 데를 줄여서 투신사다 해줍니다. 투신사. 자, 얘네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이렇게 조달받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투자자들, 우리 같은 사람한테 자금을 펀딩한다. 애들 말로 이렇게 해서 조성한 자금을 얘들 말로는 펀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굳이 이제 이 번역하자면 기금 정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이제 똘똘한 애들 채용해서 어디다 투자해야 되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주식에 투자합니다. 어디에 투자한다고요? 주식. 그래서 그 주가가 분장 올라갔다. 그럴 경우는 수수료 빼고 넘겨줄 돈이 많아지겠네요. 근데 주가가 폭락했죠. 그럴 경우는 얘들 수수료 빼고 넘겨줄 돈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금도 다 까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가 전부 다 결과적으로 지분금융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게 아니죠. 전부 다 뭐라고요? 넓은 의미의 다 지분금융의 형태입니다. 근데 반드시 주식에만 투자해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얼마든지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이 금이라든가 은 같은 실물 자산 여기다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나 돈 될 만한 거 다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달러라든가 엔화에도 투자할 수 있지만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긁어 모아서 투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요 영화 펀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영화를 만들어서 대박났던 거 있죠.
펀드를 조성해서 영화 만든 것 중에 대박 났던 게 대표적인 게 국제시장 이런 거예요. 보셨나요? 그거라든가 변호인, 7번 방의 선물, 과속 스캔들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광해, 이병헌 나왔던 광해 있죠. 이런 게 대표적으로 대박 났던 이런 영화들입니다. 자,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잘 나가는 가수를 초빙해 갖고 공연을 기획하려고 이거를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공연 펀드다 해줍니다. 그래서 공연이 대박 났다 그러면 뭐 투자자한테 갈 돈이 많아지겠네요. 공연이 쪽박 날 수 있죠. 비 많이 오는 바람에. 그러면 그때는 이제 돌릴 돈도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형태. 자, 근데 여기다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다가요?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이 부분에 투자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영어로, 자, 부동산을 영어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real estate 해줍니다. 리얼 뭐라고요? 에스테이트. 요거를요, 영어로 부동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뭐 진짜의 이런 뜻도 있지만 원래 스페인어로 기원된 게 왕의, 왕가의, 왕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봉건 시대 이전에는 왕이 땅을 다 갖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귀족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형태, 이런 형태였습니다. 아니면 빌려주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어원이 돼서 이걸요, 리얼 에스테이트 해주면요,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되겠죠? 부동산. 그래서 줄여서 이걸 RE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RE. 자, 그러면 붙여보겠습니다. 얘랑 붙이게 되면 REITS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해주면, 자, 수많은 사람들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거기 생긴 이득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요, 리치다 해줍니다. 이런 형태를 그래요? 리치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부분에 투자하는 걸 공부할 건데, 여기에 투자하는 형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요거는 기존에 운영하던 스타일, 그리고 요거는요, 새로운 형태의 스타일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신탁형이다, 혹은요, 위탁형,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이 투자자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믿고 맡겼다는 형태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믿고 맡겼다는 형태의 뭐라고요? 위탁형 수익증권을 발행하는데, 그러면 이 수익증을 갖고 있는 자의 지위는 당연히 위탁자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돈을 맡긴 형태 있죠? 맡긴 형태의 위탁자 형태로 참여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로 참여시킨 걸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자, 이거 신탁형 리츠다. 신탁형 부동산 투자 신탁이다. 이렇게 합니다. 얘네들은 보통 어떤 형태로 운영하냐면 개방형 형태로 운영합니다. 약간 좀 어려운데, 자, 개방형이 뭐냐면 이렇게, 자, 이 돈을 투자했죠. 그러면 수익증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죠. 아, 돈을 투자했으면 수익증을 얘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수익증권을 들고 있는 자가 이 돈이 급할 수 있어, 없어요? 애가 수술하고 그러면 돈이 급하죠. 그러면 수익증권 들고 가서 쫓아가서 내 돈 돌려주세요 했을 때 얘들 돌려줘야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개방형이다. 그 느낌을 아세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에 응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얘네들은 뭐 이 기한의 이익을 뭐 손실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돌려줘야 됩니다. 알겠죠?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주주가 아닙니다.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나름대로 경영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게, 자, 신탁형 리츠인데, 요거는 예컨대, 자, 한화투자증권이 돈을 긁어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요때는 요 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협에 관한 법률 있죠? 요 법률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부터 요 부분을 좀 공부할 건데, 요걸 회사형이다 해줍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회사형. 요거는, 자, 2001년서부터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게 제정됐는데,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다. 요 법에 따라서, 자, 이 2001년서부터 이 회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회사 있죠? 요걸요, 회사형, 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회사형. 얘는 뭐냐면, 자, IMF 때 전 시간에 잠깐 공부했지만 A라는 기업은 B한테 외상으로 팔고, B는 C한테 외상 팔고, C는요, 대기업들한테 외상으로 팔았다는 얘기죠. 근데 97년 1월 달부터 한보철강이 무너지는 바람에 얘가 망하니까 갚을 돈이 있어, 없어요?
없고 얘도 못 갚는 거죠. 얘도 못 갚는 거고. 그리고 또한 한번 이게 이제 이 대기업이 하청업체입니다. 이게 연쇄부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이후로 계속 산미라든가 혜태, 진도, 진로, 뭐 기아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망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쇄부로 이어지면서 국민 경제가 박살이 날 지경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또 은행에서 이 돈을 빌려서 생산 활동하는데 얘들도 이제 돈을 회수를 못하는 거죠. 은행도. 그리고 은행은 우리 같은 그 소비자들한테 가게, 소비의 주체인 가게로부터 예금 받아서 돈을 빌려주는 건데 얘들도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예금자의 돈도 못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경제가 박살이 날 지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여러 가지 그 IMF로부터 돈을 빌려서 뭐 그 은행 돈도 갚기도 하고 그다음 돌려막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동원했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자. 만약에 대기업이 갖고 있는 뭐 건물 같은 거, 특히 이제 본사 건물 같은 거, 30층짜리 건물, 50층 뭐가 필요합니까? 본사에 한 4개층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 2천억, 3천억 정도 되는 묻지 막지하게 큰 건물 같은 거, 이런 거를 누군가가 사줄 수만 있다면, 누가 사줄 수만 있다면, 얘들이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럼 얘들도 망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돈도 착착 갚아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IMF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이걸 법정 관리 혹은 화의 대상 기업들이 할게요. 말이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 하기로 하고, 지금은요, 망하려고 하는 회사 있죠? 망하려고 하는 회사들의 부동산을 누군가가 사줄 수만 있다면 착착 해결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모든 기업이 힘들었죠? 자기들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이걸 살 수 있는 기업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2001년서부터 이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같은 사람한테 펀드를 조성해서 우리 같은 사람한테 돈을 긁어 모아서 이러한 법정 관리라든가 화의 대상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던 법이 뭐라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설립된 회사인데, 어쨌거나 얘네들은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끔 하려고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뭘 발행한다고요? 주식. 그러면 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당연히 주주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주주. 자,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데 이거를요, 보통 이제 돈을 긁어 모으면서 주식의 형태로 발행하는 이 펀드를 뮤추얼 펀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그런 게 있다 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요, 회사형 리츠다 해줍니다. 무슨 위치라고요? 회사형 부동산 투자 신탁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는 기존에 운영하던 스타일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크게 얘는 폐쇄형 형태로 운영합니다. 자, 폐쇄형이라는 게 뭐냐면 돈을 투자한 자가 주식을 갖고 있겠죠. 근데 돈이 급합니다. 애들 수술해야 되니까 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 들고 와서 내 돈 돌려주세요 했을 때 얘들은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들의 환매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요, 폐쇄형 이렇게 하는데, 그럼 큰일 났네. 애가 수술해야 돼. 수술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을 마련할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큰일 났네. 근데 얘들이 안 돌려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얘네들은 요 주식은 거의 대부분은 상장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상장. 그러니까 우리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이 급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식 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굳이 여기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냥 바로 팔아치우면 될 거 아닙니까? 자금 조달이 아주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환금성도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얘네들은 주주의 형태로 참여하는 거니까 당연히요, 주주총회 참석해서 주식수에 따라 의결권 행사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거를요, 자, 이거를 회사형 리츠다이즈입니다. 요거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서 그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해서 요거를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뭐라고요? 투자 회사.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다 해서 뭐라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이 부동산 투자 회사, 다시 말하면 회사형 리츠의 업계 1위가 어디냐면 코람코 자산 신탁입니다. 자, 인터넷 들어가면 이제 코람코 딱 치게 되면 뭐 코리아 어쩌고 한 거 있죠? 앞자리 따서 이제 코람코 자산 신탁이다. 자, 요게 이제 많은 신탁회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 회사형 리츠의 업계 1위입니다.
회사형 리츠의 업계 1위.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거의 30%가 넘어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읍니다. 그래서 요거를 부동산에 투자해서 여기 생기대익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어디 갔어요? 얘네들은 우리은행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었던 이런 회사입니다. 우리은행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한일은행 그리고 상업은행 이런 은행이 합병돼서 온 건데 얘네들이 이 당시에 부실의 가장 극치를 이루던 그런 은행입니다. 엄청난 부실했던 은행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 투자했다가 우리한테 배당 안 하고 엉뚱한 데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니네들은 원칙적으로 자, 우린 니네들한테 직접 투자하지 않겠다. 니네들은 SPC라는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해라. 자, 지금부터 S라는 게 뭐냐면 스페셜이라는 뜻입니다. 스페셜, 특수한. P는요, purpose,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컴퍼니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요거는 거의 대부분은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합니다. 자, 페이퍼 컴퍼니가 뭐냐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아니, 회사가 뭐라고요? 회사가 실체는 없고 뭐라고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입니다. 이건 또 무슨 궤변입니까? 어쨌거나 아니 회사가 분명히 있는데 무슨 서류상 회사냐? 왜냐하면 자, 얘는 이런 회사 설립한 이유는 거의 대부분은 얘와 얘는요 별도로 회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별도로 따로 회계 처리하려고 하는 거고 대외적으로는요 독립돼 있는 형태처럼 운영합니다. 그죠? 물론 뭐 세금을 탈세 목적 이런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라고요? 회계 처리를 별도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돈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우리한테 배당한 데 우선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코람코 자산신탁 집에 가셔서 인터넷 딱 치게 되면 리츠가 쭉 나올 겁니다. 리츠. 여기가 바로 전부 다 회사형 리츠들입니다. 뭐라고요? 회사형 리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회사 이름들입니다. 얘들이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 이름들인데 맨 먼저 이거는요. 코크랩 코리아 어쩌고 하면서 코크랩 1호다. 이게 회사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회사 이름. 자, 그래서 요거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2002년도에 긁어 모아서 이 당시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장이도에 있는 한화 본사 건물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그래서 이거 자 대한생명 빌딩 요거를 구입했던 겁니다. 이렇게 요거를 구입해서 한 2,300억 정도에 투자해서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3,500억에 매각했던 겁니다. 무지 막지한 이익을 남기니까 얘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배당해 준 겁니다. 어쨌거나 이거 대박이 나야 그다음부터 사람 투자하겠죠. 이렇게 해서 쭉 나오다가 계속 2호, 3호, 4호 나오다가 코크랩 8호가 나왔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이러한 화의 대상이라든가 뭐 법정관리 부동산 이런 것만 구입해라. 그건 아닙니다. 일반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투자자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이렇게 자 이게 코크랩 8호인데 8호 이 당시에 2006년도경인데 이 당시에 최대의 투자처가 어디였냐면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오피스텔. 특히 이제 오피스 건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아주 최대의 투자처였는데 요거를 구입했던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경에 자, 종로에 있는 G타워하고 서현동에 있는 센트럴타워 이게 오피스텔입니다. 뭐라고요? 오피스 빌딩하고 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데다 투자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47개 정도의 리츠가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자, 요런 회사를 뭐라 하냐면 기업 구조 조정 리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업 구조 조정 리츠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 회사 있죠? 요런 회사를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르면 요걸요 위탁관리 리츠다 해줍니다. 위탁관리 뭐라고요? 리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두 놈은 얘네들은 전부 다 명목회사입니다. 명목회사가 뭐예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쟤네들은 자 본점 정도만 저 구석탱이에다 본점 정도만 둘 수 있고 무슨 서류상의 회사인데 무슨 지점을 두거나 아니면 종업원 같은 거 채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이런 회사를 명목회사다. 근데 이렇게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실체회사도 인정이 됩니다. 자 실체회사가 뭐냐면 종업원을 직접 채용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인정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관리 리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리츠라고요? 자기관리 리츠다. 얘는 종업원을 직접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도맡아서 하는 이런 회사를 뭐라고요? 자기관리 리츠다. 특히 이제 우리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르면 자, 얘네들은 자기관리처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사라든가 공인중개사 있죠? 5년 이상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자산운용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어디를 볼 거냐면, 128페이지에 보시면, 자, 무슨 리츠의 종류가 있고, 리츠의 유용성 있죠? 요거는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9페이지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리츠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게요. 이렇게. 자, 요거는 뭐라고요? 요거는 구조조정 리츠다. 자, 요게 바로 IMF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온 원래의 목적에 부합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일반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요 위탁관리 리츠다입니다. 위탁관리 리츠. 자, 그리고 이렇게 실체 회사도 인정이 되는데 이걸 뭐라고요? 자기관리 리츠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놈은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고 요거는요 보통 이제 이 그 구조조정 부동산이라든가 뭐 관리 화의 대상 아니면요 법정 관리 들어갔던 회사 있죠. 이런 건물을 주로 이제 구입하는 이런, 그러니까 상당히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 129페이지에 조금 전에 지금 얘기했던 얘기 그대로 해놨으니까 거기 뭐 하면 돼요? 그 밑줄 친 거 있죠? 요것만 읽어보시면 되고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우리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게 오늘은 이제 자주 물어보는 거 몇 가지만 좀 알아볼게요. 아주 자주 물어보는 거.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얘네들은요 명목형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체가 있는 회사예요. 무슨 회사라고요? 실체. 직접 종업원을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하는 회사고 얘네들은 명목회사입니다. 명목회사.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자, 모든 투자 운영은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겁니다. 어디다 맡긴다고요? 자산관리회사. 근데 얘들은 아예 자산관리회사도 지들이 운영합니다. 다 운영하니까 지들이 다 헤쳐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거 전부 다 뭘 했냐면 전부 다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 뭘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얘들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얘들은 등록 요건만 갖추면 등록만 해도 됩니다. 등록 요건만 갖추면 뭐라고요? 등록만 해도 돼요. 요거 아주 자주 물어보니까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에 130페이지 볼게요. 130페이지 찾으셨죠? 그래서 맨 위에서 두 번째 칸을 보니까 자, 이 자기관리는 실체회사, 위탁관리하고 구조조정은요 명목회사, 그리고 그 밑에 설립시의 자본금은 설립시에는 얘네들은 5억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5억. 그리고 얘네들은요 3억 이상은 있어야 돼요. 3억. 자, 그리고 요거는 설립시의 자본금이고 요거는 설립을 용이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영업인가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있죠. 지난 경우에는 얘네들은 70억 이상은 확보해야 됩니다. 추가로 주식을 발행해서 얼마라고요? 70억 이상은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자, 50억 이상은 만들어놔야 돼요. 50억. 추가로 주식을 더 발행해서 50억 이상은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자주 물어보니까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주식 분산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자, 그 주주 한 사람이 아니면 지 와이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걸 특수관계자 해줄게요. 주주 1인당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주 1인당 50%를 초과해서 취득하면 안 됩니다. 50%를 초과해서 취득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얘네들은 아주 국가 발전에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부분 갖고 있더라도 이걸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그 전부 다 발기 설립 이렇게 갑니다. 자, 그 회사를 그 설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발기 설립이라는 게 있고 모집 설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기 설립은 어떤 회사를 꾸려나갈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갖고 우리 으쌰으쌰 해갖고 자, 회사를 설립하자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나름대로 지들끼리 주식을 인수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이제 법원에 가서 상업 등기를 마치게 되면 회사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히 설립할 수 있는데 대규모 회사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보통 모집 설립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신문지상에 이 발기인들이 신문지상에 주주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사를 설립할 거니까 우리 주식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으세요. 모이세요 할 수 있죠. 그러면 다 모일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전부 다 긁어 모아서 이 체육관 같은 데 빌려서 창립총회를 합니다. 창립총회 갖고 출석한 예비 주주들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만 비로소 회사가 설립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립 등기를 마쳐야 됩니다. 이런 형태를 그것을 모집 설립이라 하는데 이거는 그 전부 다 뭐라고요? 발기 설립 위주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기인들이 주식을 인수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들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죠. 얘네들은 자, 이 공모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규정이라고요? 공모. 그래서 영업인가 후 2년 이내에는 30% 이상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우리 같은 사람을 주주로 모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같은 사람도 다 모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은 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자주 물어보는 게 요거니까 일단은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다른 것들은 이거 상법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곧바로 하려면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매우 자주 물어보는 게 요것만 잘 알더라도 자, 이 기본적인 문제 다 맞춥니다. 되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 57은 우리 9구단을 외자. 57은 뭐예요? 57은 35죠?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57은 뭐라고요? 35다. 이렇게 되겠죠? 57은 뭐야? 35. 이렇게. 자, 거기 우리 우리 책 가져오셨나요? 요즘 아예 책 안 갖고 다니시죠? 책 갖고 오시나요? 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 하나, 뭐야, 이게 어디 갔어? 자, 거기에 4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22페이지. 자, 10번 찾으셨나요? 10번. 요거 부동산 투자 회사 법령상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기 관리, 위탁 관리,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맞네요. 2번 볼게요.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이상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5억 이상이다. 이런 거 뭐 그냥 요거는 문제 항상 1년에 한 번씩 꼭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제 내기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들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내려다가 자칫 나중에 그 문제를 잘못 내게 되면 우리 수험생들한테 막 무진장 항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법에 있는 내용을 딱 내고 나면 무슨 항의할 것도 없죠. 법규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면서 남는 기간 동안 술 처먹고 계속 잘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주 내기가 좋습니다. 자, 술 처먹는 사람 좀 그러네요. 술 좀 드시고서 맨날 놀고 있어. 일찌감치 내고서. 그죠? 문제가 될 것도 없고. 10번에 3번 볼게요.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 아까 했죠. 4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요거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본점 정도 회계 처리하려고 들 수는 있지만 지점이라든가 종업원 같은 거 채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5번 볼게요. 영업이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얘네들은 6개월 지나면 얼마 이상 만들어 놓으라고요? 50억 이상 만들어 놔야 됩니다. 50억.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되셨죠? 잠깐만 이따가 한 번 더 또 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너무 오래 했나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